자,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질문 있는 사람? 질문이 없으면 수업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는 강의실. 학생들은 무표정한 얼굴로 노트북만 바라보는데요. 침묵은 어느새 우리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질문 없는 강의실, 이 고요함은 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요? 수업 중에 교수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었던 경험이 있는데 그때가 수업이 끝나갈 시점이었어서 학우분들이 뒤에 다른 일정이나 수업이 있으실 것 같은데 괜히 내가 이 상황에서 질문을 하면 시간이 지체될까 봐 눈치가 보여서 질문을 좀 안 하게 됐던 경험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대표로 말한다는 것 자체에 대한 부담감이 있다 보니까 쉽게 질문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또 제가 하려는 질문이 정말 필요한 질문인지도 자꾸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질문하지 못하는 학생들은 용기 부족을 이유로 들었지만 그 이면에는 구조적인 문제도 자리하고 있는데요. 그 구조적 원인은 질문을 어렵게 만드는 사회 분위기와 일방적인 교육 구조에 있습니다. 강의 위주의 수업 방식, 그리고 괜히 눈총을 받을까 망설이게 되는 분위기가 학생들을 침묵하게 만들고 있는데요. 여기에 비대면 수업의 일방향적 구조가 더해져 양방향 소통의 단절을 심화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침묵은 단지 강의실 안에만 머무는 걸까요? 강의실의 침묵은 어느새 우리 사회 곳곳으로 퍼져 목소리를 내기보다 참는 것에 익숙한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 왜 말하지 못하는 사회가 되었는지를 되짚어봐야 하는데요. 이제 우리는 그 침묵을 만들어낸 사회 구조의 단면들을 하나씩 들여다보려 합니다. 우리는 학창 시절부터 주입식 교육과 성적 중심의 경쟁 속에 놓여 있습니다. 창의적 질문과 비판적 사고보다는 정답을 맞히는 능력이 중요한데요. 펜실베니아 대학 애덤 그랜트 교수는 한국의 교육제도 전반이 대학 입시 준비에 맞춰져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구조가 획일화된 학습과 통제적인 교육 환경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는데요. 그렇게 형성된 교육 환경은 대학에서도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취업이 교육의 궁극적 목표가 되면서 학생들은 더 이상 강의 내용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거나 질문을 던지지 않는데요. 그저 시험에 나올 내용을 빠짐없이 받아 적는 것에만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어느새 질문이 사라진 강의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사라진 강의실의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저희는 해당 문제를 체감하고 계신 교수님께 지금의 강의실 침묵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물었습니다. 제가 한 학기에 300명에서 350명 정도의 수강생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는데 수업 내용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질문하는 학생은 거의 한두 명입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 같은 경우도 굉장히 활발하고 질문을 많이 하는 학생이 매 학기 있습니다. 근데 한 번 질문하고 또 그 학생이 또 질문하고 또 제가 대답을 할 사람 했을 때 또 그 학생이 질문하다 보면 그 학생은 결국 나중에는 위축됩니다. 주위의 시선이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거를 딱 느끼는 순간 질문하는 사람이 나밖에 없다라고 느끼는 순간 그 학생은 더 이상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환경이 우리를 질문하지 않게 만드는 걸까요? 우리는 시험이 있고 시험에 온통 포커스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정답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질문은 뒤로 미뤄지게 되는 겁니다. 이번 학기에는 전 과목 시험을 폐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험에만 온통 집중을 하거나 또 내가 실수를 하면은 감점되는 이런 압박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에 한번 과감하게 시도를 해봤습니다. 그 평가를 하고 정답을 맞춰야 되는 게 질문하는 것을 굉장히 위축하게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수님의 말처럼 우리는 오랜 시간 질문보다 정답이 우선인 교육 환경 속에서 자라왔습니다. 수업은 사고의 공간이 아닌 경쟁의 장이 되었으며 질문은 수업의 흐름을 방해하는 행위로 여겨지기도 했는데요. 이렇듯 질문이 사라진 환경은 우리 사회의 획일화된 학습 방식과 통제적인 현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하지 않는 우리 사회가 해외와는 어떻게 다를까요? 2021년 5월 미국 백악관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끝난 후 두 대통령이 기자회견장에 섰습니다. 기자회견이 진행되는 동안 미국 기자 2명이 차례로 질문했고 이후 정적이 흐르며 한국 기자들의 질문이 이어지지 않자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기자들은 손들지 않습니까? 정적이 이어졌고 시간이 흐른 후에야 한 명의 한국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질문이 자유롭게 오가는 해외 기자들과 달리 한국 기자들은 머뭇거리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질문하지 못하는 인식과 분위기가 우리나라 저변의 존재함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질문이 사라진 환경에 대해 실제로 20대 청년들은 어떻게 느끼고 있을까요? 저희 SEBS는 청년들의 인식을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총 100명의 학우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94%의 학생들이 상급자에게 질문하는 것이 부담스럽다고 답했는데요. 질문하지 못하는 이유로는 나서서 질문하는 것이 부담스럽다거나 괜한 질문처럼 보일까 두렵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반면 가장 많은 학생들이 편하게 질문할 수 있었던 이유로 수평적 분위기를 꼽았습니다. 이를 통해 권위주의와 수직적 문화가 질문하지 못하는 분위기를 만들어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서울행정학회에서 발표된 연구를 통해서도 권위주의가 집단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행정부 조직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한 결과 조직 내 권위주의 문화는 조직 구성원의 창의성 및 자율성 저해나 행정 생산성 저하 등의 부정적 영향을 초래했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권위주의와 집단주의 인식이 침묵을 유발한다는 결과가 나타났는데요. 권위주의는 체념적 침묵, 방어적 침묵과 수능적 침묵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친사회적 침묵에는 유의미한 부적 영향을 미쳤는데요. 수능적 침묵과 친사회적 침묵은 이타적 동기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친사회적 침묵은 조직을 보호하기 위한 건설적인 침묵인 반면 수능적 침묵은 단순히 상관의 권위와 체면을 위한 소극적 침묵인데요. 이는 권위주의 문화가 조직에 도움이 되는 긍정적 침묵은 줄이고 조직 내 개인의 안정성과 형식적 복종을 위한 침묵만 늘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권위주의적 분위기에서는 진정으로 조직 발전에 필요한 소통과 질문이 사라지고 무비판적 수능만 남게 되는 것인데요. 집단 내 권위주의는 한국 사회의 뿌리 깊은 문화적 배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한국 사회는 역사적으로 개인보다 소속 집단의 이익과 조화를 우선시하는 집단 문화에 기반하고 있는데요. 나이와 지위를 기준으로 상하관계가 엄격한 위계 질서가 사회 전반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근속연수나 나이에 따라 승진과 대우가 결정되는 연공서열에 따른 관행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문화적 토대 위에서 상위 계급에서 하위 계급으로 흐르는 일방향적인 수직적 권력 관계가 가족, 학교와 직장 등 모든 사회 영역에서 강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한국인사조직학회에서 발표된 연구를 통해 수직적 권력 관계가 집단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볼 수 있었는데요. 한국 사회에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위계적인 권력 구조는 하급자가 상급자의 명령에 무조건적으로 복종해야 한다는 의식을 강조합니다. 또한 집단 내 불평등과 서열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경향을 유발하는데요. 집단 내의 수직적 권력 구조는 우리 사회 전반에 대한 인식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한국 사회 통합에 대해 10점 척도의 국민인식 조사를 진행했는데요. 응답자들은 포용 측면에서 현재 우리 사회에 대해 평균 3.79점을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배려와 포용의 사회보다는 차별과 소외가 심한 사회에 훨씬 가까운 모습이었는데요. 이는 한국 사회의 각박함과 포용성의 부족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회에서 질문은 왜 중요한 가치를 가지는 걸까요? 우선 질문은 사고를 확장시키며 우리가 당연하게 여겨왔던 기존 정보에도 새로운 관점에서 의문을 제기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질문은 타인과 대화를 시작하고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를 공유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질문은 상대의 말을 경청하고
그 의미를 받아들였다는 신뢰와 공감의 기반을 만드는 시작점입니다. 저희는 앞서 말한 질문의 긍정적인 측면을 전국대학생 모의유엔 회의에서도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전국대학생 모의유엔 회의는 실제 유엔 회의와 같은 형식으로 진행해 자유로운 질문과 토론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이 형식은 모의유엔 회의에서 질문의 가치가 실현되는 배경이 되었는데요. 해당 사례를 통해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분위기가 개인이 공동체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만드는 중요한 기반이 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질문이 많은 사회에서는 시민 개개인이 의견을 나누며 서로의 질문을 경청하고 조율해 나가는 과정이 중요한데요. 이 과정은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는 민주 시민성을 기르고 공적 결정에 책임감을 느끼게 합니다. 그 결과 수평적 사회를 만들고 기존 권력에 도전하는 새로운 담론을 창출해내는데요. 예를 들어 학교에서 학생들이 자유롭게 질문하고 토론하는 문화를 경험하게 되면 사회에 나가서도 그들의 사고방식과 태도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직장이나 사회에서 건설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변화를 이끌어내는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데요. 질문하는 문화는 이렇게 사회 구성원들이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여 더 나은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토대가 됩니다. 그렇다면 질문에 있어 자유로운 분위기와 사회 구조는 실제로 개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성신여자대학교 재학생에게 질문을 통해 성장한 경험이 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저는 사실 원래 질문을 많이 하는 학생이 아니었는데요. 제가 들었던 교양의 교수님이 학생의 의견에 굉장히 긍정적인 피드백과 반응을 주시는 분이셨어요. 사실 저도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질문을 한 학우분을 보며 의문을 느꼈던 적이 있었는데 교수님께서 너무 좋은 지적이라며 용기를 내준 점에 대해 고맙다는 의견을 표시하셨어요. 이 일을 계기로 저의 생각을 반성하게 되었고 질문에 대한 두려움이 적어진 것 같아요. 질문은 정답을 얻기 위한 수단을 넘어 침묵을 깨는 언어입니다. 우리의 언어가 되어야 할 질문이 사라진 강의실은 우리가 얼마나 말하기를 두려워하게 되었는지 보여주는데요. 어린 시절부터 우리는 입시 위주의 일방적인 교육 환경과 취업 중심 시스템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인이 된 이후에도 위계적이고 수직적인 집단 문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요. 어쩌면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점점 말할 수 있는 언어를 잃어버리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는 질문 없는 강의실을 해결하기 위해 어떤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현재 서울대학교에선 수업 중 실시간으로 익명 질문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해당 시스템은 웹 기반 플랫폼을 활용하여 교수의 모니터와 태블릿에 실시간으로 학생들의 익명 질문을 표시하는데요. 교수자는 질문을 통해 학생들의 이해 수준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어 수업 내용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교수자가 즉각적으로 자신의 질문에 반응하여 답변해 주어 편리하다고 말하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는데요. 질문이 더 이상 용기 있는 소수의 몫이 아니라 모두의 학습 방식이 되도록 구조를 바꾼 것입니다. 저희는 학생들에게 강의에 대한 질문을 이끌어내기 위한 방법으로 어떤 것이 있을지 교수님께 직접 여쭤보았는데요. 똑같은 수업이라도 적은 학생들이 들었던 수업과 또 인기가 많아져서 입소문이 좋아서 그 다음 학기에 많은 학생들이 들었던 수업을 비교를 해보면 소규모로 진행됐던 수업의 효과가 더 좋았어요. 그래서 그런 학생들을 더 많이 배려를 해서 수업 시작된 넷째 주, 다섯째 주까지는 라포 형성에 많이 신경을 씁니다. 그래서 제 혼자 많이 강의를 하려고 하고 또 중간고사 이후에는 매주마다 발표할 학생들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또 작은 그룹 토론도 많이 시키려고 해요. 그러면 작은 인원 안에서 좀 편안한 분위기에서 토론을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이번에는 질문을 통해 긍정적인 경험을 한 학생에게 그런 도전을 가능하게 한 배경이나 환경이 무엇이었는지 물어봤습니다. 교수님이 질문을 환영한다는 분위기를 계속 만들어주신 게 컸어요. 질문 시간을 따로 주시고 질문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 없이 진지하게 들어주셔서 편하게 말할 수 있었어요. 덕분에 틀릴까봐 걱정하지 않고 질문할 수 있었습니다.
변화는 늘 작은 균열에서부터 시작되는데요. 누군가의 조심스러운 손들기, 그리고 그 용기에 건네는 따뜻한 시선과 경청이 굳어버린 사회 구조의 작은 균열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강의실한 침묵 속에는 우리의 수많은 가능성이 묻혀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 가능성을 외면한 채 말하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 온 건 아닐까요? 질문 없는 강의실의 침묵을 당연시하지 않을 때 우리 사회의 말문도 열릴 수 있습니다. 지금 당신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작은 물음표를 꺼내보세요. 그 순간 닫혀있던 이 사회가 조금씩 열리기 시작할 것입니다.